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다른 이미지가 교차되는 나라일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참석도를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를 보니까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이 얽혀 있는 나라임에도 뭐 특별히 인도네시아 그러면 한국인들이 떠오르는 게 발리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자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그러면은 우리 식생활 뭐 파스타라든지 피자 같은 것도 많이 침투해 있고 우리 패션 그죠? 이탈리아 브랜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하셔서 많이 오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를 흔히 장화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장화처럼 생겼고 이탈리 사람들한테 너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은 장화의 발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이 좁은 땅에 비해서 굉장히 뭐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한 명이 볼로냐 사람이었고 제 다른 친구 한 명이 페루지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7, 8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지역의 서투리를 쓰잖아요. 그럼 아예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볼로냐 사람들이 페루지아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남의 나라 역사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대해서 처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역사와 공통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여러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엮어서 만든 말하자면은 보자기 예술 같은 그런 나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를 그릴 때 실제로 이렇게 보자기처럼 그려요. 그죠? 그 어떤 도시가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지역은 볼로냐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고 이 갈색 지역은 피렌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고 등등 약간 이런 식으로 지도를 대체로 그립니다. 또 한 가지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탈리아가 보면은 밖에는 해안이 있고요. 안에 아페닌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안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륙 사람들이 바다에 잘 안 가고요. 바다 사람들이 내륙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 내륙 중에 내륙이죠. 딱 가운데 있죠. 아페닌 산맥에. 이 동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랍스터나 게를 못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를 하도 안 가가지고 갑각류를 본 적이 없는데 거대한 갑각류를 한 25이 돼가지고 처음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인 바퀴벌레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게 사실 꽤 징그럽게 생긴 동물인데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새우랑 눈을 맞추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나면은 새우 먹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이 나라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잘 안 떠나기 때문에 또 동네별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나라도 내륙과 해안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의 소통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좀 이따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마 위에 여기 선을 딱 긋잖아요. 로마와 여기 아쿠일라가 끝나는데 선을 딱 그으면요.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네끼리 사이가 나쁜데 저 남쪽하고 북쪽은 더 사이가 나빠서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이 있어요. 리가 델 노르드라는 당이 있는데 북쪽 리그죠. 말 그대로. 그게 뭐냐 하면요. 리가 델 노르드의 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남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도 후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남쪽을 독립시켜버리고 그리고 북쪽만 따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 북한이 따로 돼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판인데 이탈리아는 남과 북쪽 사이가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한 나라임에도 쟤네랑 못 살겠다고 하는 당이 아주 독특한 당이 아니라 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류 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탈리아를 우리가 통째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걸 갖다 이탈리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캄파닐리스모라고 부르는데요. 캄파닐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교회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탈리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까지다? 우리 동네의 교회탑이 보이는 데까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 고향이고 내가 보고 자란 교회탑이 있는데 그 교회탑이 안 보이는 지역부터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탈리 사람들의 협소한 지역주의를 뜻하는 campanillismo라는 단어로 묘사를 할 정도로 이탈리 사람들은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그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의 여러 이제 도시들이 이제 축구 토너먼트를 열었는데 16강에 밀라노가 진출하고 로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밀라노가 파리랑 붙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역 감정이 있다 그래도 부산이랑 요코하마랑 붙으면 한국 사람이 누구를 응원하죠? 부산을 응원하겠죠. 근데 이탈리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든 로마 팬들이 다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고 프랑스 깃발을 들고 프랑스 블리츠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탈리 사람들은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밀라노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파리가 이기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밀라노가 이기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기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못 이길 거면 옆 동네가 이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 동네를 응원하면 응원했지 자기 옆 동네는 응원을 못하는 이런 지역색을 어떻게 이탈리아가 가지게 됐고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나쁠 것 같지만 어떻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세계 요리와 디자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로마 이전에는 이탈리아에 뭐가 있었냐? 로마 이전에는 이탈리아가 일종의 미국 서부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서구에서. 이집트하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래가지고 문명은 동쪽에서 왔다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도 자주 쓰는데 그 동쪽이라는 게 우리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고대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두 개 문명도 유럽보다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게 고대 그리스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와 페니키아 문명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유럽이 문명화됐기 때문에 문명이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 기원전 600년대, 기원전 500년대 이때 한참 고대 그리스가 꽃피고 있던 시절만 해도요. 이탈리아는 개척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이탈리아는 이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동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그나 그레키아라고 라틴어로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Greater Greece.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더 큰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농경 기술이 발달해서 그리고 수송 기술이 발달하고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1000만 명 도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한 도시는 바로 그 지역에서 달구지로 옮길 수 있는 농산물밖에 못 먹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시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농경지가 굉장히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농경지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 에너지가 농산물 안에 포함된 칼로리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를 갖다가 딴 데다 지어야죠.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 콜로니라고 부르는 것,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그런 식민지가 아니고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도시가 5만 명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젊은 애들한테 어른들이 다 나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동네에서 다 나가. 왜냐면은 인구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대체로 배를 타고 어디를 떠돌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있으면 거기 정착을 한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 나라, 저 어머니 도시, 어머니가 메트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르죠. 자기 메트로폴리스한테 농경 기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아가지고 이곳에다가 콜로니를 갖다가 여기저기 세웠어요. 그게 그리스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워낙 땅이 이제 쌀 농사를 모르기 때문에 집약적인 농사가 안 되니까 퍼져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동네가 몇만 명이 넘으면은 배를 타고 너 가가지고 니네 세대가 살 도시는 니네가 지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러 그리스의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우리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알고 있는 동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동네를 갖다가 여기다 짓고 살았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리스에서 전쟁이 나면은 자기 엄마 아빠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스파르타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아테네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면 아테네 후손들 중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들과 스파르타 후손들 중에 여기 살고 있는 도시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이 시라큐스라는 도시인데요. 시라큐자라고 부르죠, 대체로. 이 시라큐사라는 도시가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아테네가 저 시라큐사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노를 저어야 되는 나무배를 갖다가 몇천 척 끌고 와가지고
저 시라큐사를 정복하려고 그러죠. 스파르타 편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다가 너무 병참선이 길어져가지고 아테네가 몰락하는 이유가 될 정도로 남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남이탈리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2500년 전부터 이미 남이탈리아하고 북이탈리아는 같은 문화적 뿌리를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탈리아에 보면은 뭐 타렌툼이 여기 있는 요쪽 어디에 있는 도시인데 타렌툼에 보면은 이거 뭐예요? 그냥 아테네나 고린토에 있는 그리스 시전이랑 똑같은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의 시라큐사에 있는 원형극장, 로마 건물같이 전혀 보이지 않죠? 완전히 고대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아테네에 있다 그래도 믿어질 정도로 고대 그리스 문화가 그쪽에서는 꼽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 이탈리 북쪽에서는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에트루리아인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저기 살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이 에트루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뭘로 우리한테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테라코타라고 부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테라코타가 빨간 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테라가 흙이란 뜻이고 코타가 구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을 구워서 옹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 옹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에트루리아 문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에트루리아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관들이에요. 에트루리아 관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를 보면은 나중에 고대 로마 문명이 어떤 것들을 에트루리아에서 가져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그리스는 로마보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이 심한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 그거 아시죠? 여자와는 아이는 낳을 수 있지만 연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저 여성과 연애를 할 때는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만 하고 연애는 남자들끼리 했죠. 그리스는 심지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성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혼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